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건코리아의 조병천입니다. 자, 패션은 시대를 떠나서 언제든지 우리 삶과 함께하는 관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요. 저 또한 녹화 때마다 뭐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안경을 쓸까, 어떤 모자를 쓸까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 맞게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인의 스타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타일 브랜딩 랩 대표이시자 스타일리스트이신 최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과 기업의 패션을 통해서 그 사람과 그 기업의 매력을 더 극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은 우리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뭘 입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고민을 줄여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입고 온 이 자켓하고 안에 입은 티셔츠는 최재 대표님이 스타일링을 해주신 저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자신감이 뿡뿡 해야 된다고 했나요? 어쨌든 굉장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딱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네요. 네. 네.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특별히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평소와 다르게.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녹화하기 전에 앞서서 사전 미팅을 좀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직장인으로서 나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시간상 거기서 다 답은 못 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뭐 답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엄청 친밀하실 수도 있지만 거의 비즈니스 관계를 맺어가시게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매력도라던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정제해서 보여주게 되죠. 그런 정제해서 보여주게 될 때 내가 아침에 오늘 뭘 입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네.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해 보고 다른 사람들과 대하는 것과 아니면 그렇지 않고 대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직장인들도 사실 이미지 관리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중에 이제 매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뭐 매력이라는 건 참 중요한데, 자, 그러면 매력을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패션이니만큼 그렇죠. 패션으로 그럼 나의 그 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그 사람마다 약간 좀 다르긴 할 텐데 어떤 옷을 입어야지만 앞서서 말한 그 매력을 좀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떤 옷을 입어야 말씀하신 매력을 더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뭐 매력 뿜뿜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패션 자체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나를 표현하는 한 가지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도구를 잘 활용해서 이제 나의 매력을 표현해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나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이대로와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모습 이 세 가지가 그 가장 갭이 적은 상태로 모아질 때 그 매력이 더 극대화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표현해내는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가 패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제로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우리의 뇌에서는 그 두 가지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편도체와 그 후대상회라는 그 부분이 PT를 잠깐 보겠습니다. 낯선 사람을 봤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편도체와 후대상회라는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공포 중추인 편도체와 그리고 경제적인 판단과 보상에 대한 판단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시각을 이용해서 정보를 판단하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외모로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첫인상 자체가 연구가 매우 많지만 이런 첫인상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처음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중요하다. 맞아요. 첫인상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감을 하지 않나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약간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어떤 모습을 했을 때 그 잔상이 계속 오래 남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약간 이제 지속적으로 내가 이 상대와 나와의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패션도 중요하지만 패션을 유지해내는 그런 그 지구력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나의 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거 부분을 설명하실 때 매력, 자신의 매력을 좀 잘 알아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매력을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 내 매력은 뭘까? 그럼 우선 매력을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자신의 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뭐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 이 매력은 사실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는 해요. 네. 그렇죠? 상대방도 그렇게 느껴야지 이게 매력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상대방 그 다른 분들과 이렇게 물어보고 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뭐 체형이라던가 뭐 퍼스널 컬러라던가 이런 다양한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나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뭐 네, 이제 그쵸. 주변 사람들 야, 내 매력은 뭐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 매력 포인트가 뭐였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되기는 하겠는데 그 방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 예. 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네. 나의 매력을 좀 더 나는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명확해지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내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옷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 쇼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쇼핑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들은 음.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어떤 옷을 살 거야. 그래서 그 해당하는 매장 가서 해당하는 옷을 사이즈에 맞게 딱 집어서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나오는 케이스가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여성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A 매장 똑같은 사람도 A 매장, B 매장, C 매장, D 매장 같이 간 사람은 이제 지쳐 쓰러지는 예,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근데 쇼핑 전에 계절별로 옷을 구매하고자 할 때 어떤 포인트로 구매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그런 걸 알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컨셉에 맞춰서 의상을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도 쇼핑을 함께 도와드리긴 했지만, 대표님이 어디에 입고 가실 건지 제가 여쭤봤죠. 네. 어떻게 보이고 싶으신지 이런 거 여쭤봤죠. 네. 네. 그런 것들을 토대로 실루엣이라던가 컬러라던가 이런 소재 같은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다라는 것들이 명확하셔야 되고요. 또 사실은 우리가 뭐 중요한 자리에만 옷을 입고 가진 않잖아요. 네. 뭐 마트에 갈 때도 소개팅을 갈 때도 있고 다양한 환경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계절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장 의상비를 투자해야 될 만한 계절은 언제일까요? 가만히 있어. 의상 비용을 가장 많이 투자할. 남자들은 가을에 남자 해서 가을이 아닐까요? 가을의 남자여서. 네, 바바리도 입어야 되고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사실은 그 추운 날씨일수록 옷감이 더 두꺼워지고 저희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가장 그 훼손이 적죠. 옷은 세탁할수록 훼손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계절은 겨울. 막 오래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제일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계절이 바로 여름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을 사실 저는 그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예산을 1년 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나에게 그 맞는 예산들을 책정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의 의상을 고르시는 걸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덜 투자하시기 때문에 아울렛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시고 뭐 좀 더 고가의 옷을 사겠다 하시면은 백화점이라던가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쇼핑을 위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쇼핑 말고 그 기존에 있는 옷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 기존에 있는 옷을 좀 잘 조합해서 입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는 이제 청바지가 늘 이제 기본 베이스에서 웃도리를 많이 좀 번갈아 입는 그죠. 편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조합이 되니까 달라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옷들을 잘 이렇게 좀 뭐랄까 조합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매칭을 해야 되나? 매칭이 더 좋은 편이겠네요. 어떻게 하면 그 좋게 매칭을 해서 입을 수 있을까요? 또 그거하고 거기서 부족한 걸 이제 쇼핑해서 또 구매해서 그죠, 또 매칭할 그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나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표현해주지 못하는 옷은 중요한 자리에 안 입고 나가시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그 옷들도 기존에 있는 옷들도 사실은 핏이 어떤지, 소재감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잘 맞았지만 이젠 나이가 들어서 나의 체형이 변화함에 따라서 옷의 핏이 달라졌다 하면 그 옷은 사실 저한테 이제 안 맞는 옷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체크하셔서 내가 입을 만한 옷들을 그 리스트업 해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새 옷들을 추가하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그 기존에 있는 옷들도 활용하기 있다고 다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 내가 표현해주고 싶은 이미지와 맞다라고 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는 내가 어떤 모습을 원하는가 이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사실 패션에는 옷만 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일종의 이제 남성들도 요즘은 이제 액세서리를 많이 착용을 해요. 음. 팔찌라든지 뭐 맞아요. 귀걸이 하는 남성들도 많이 늘어났고 목걸이도 많이 있을 거고 모자도 뭐 어떻게 보면 패션이고 저 안경도 패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패션의 부분에 그 액세서리 부분도 어떤 걸 좀 잘 선택하면 좋을지 무조건 뭐 사는 것보다 그 옷에 따라서 또 구색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분위기에 따라 맞출 수 있고 그쵸, 계절에 그쵸. 따라 맞출 수 있다고 좀 언뜻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액세서리를 활용할 때 내가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액세서리는 지금 쓰신 모자나 안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인트가 돼서 시선을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액세서리를 통해서 내가 어디로 상대방의 시선을 옮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저는 착시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나의 체형도 보완해주고 또 내가 원하는 그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들을 매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과하게 하시는 네.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좀 자제하시고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좀 제안해 드리는 편인데 어디서나 약간 이런 밸런스들은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패션을 유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 유지한다라는 뜻과 의미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패션을 유지한다라는 건 나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어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고자 하거든요. 우리는 불안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저희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방이 안전하려면 이 사람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신랑이 잘생겨 보이는 건 익숙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익숙할 때 좀 더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타일 자체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저 사람은 항상 저런 스타일이었어. 저 사람은 믿을만해. 라는 그런 그 메시지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모자를 항상 멋있는 모자를 쓰시는데 멋있는 모자와 안경을 보면서 대표님을 떠올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이고자 하는 걸 결정하시고 나시면 그 패션의 요소들과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회를 여지껏 그 문명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대방에게 비즈니스 룩은 이런 거야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가 그 사회 문화에서 생겨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지켜줌으로써 비즈니스 룩이야. 이렇게 결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패션의 원리들인데 그런 원리들을 잘 활용하셔서 나라는 사람을 표현해내자라는 거죠.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요. 저도 시그니처. 뭐 이렇게 안경과 모자가 트레이드 그쵸, 마크가 그쵸. 돼 있는 네. 것처럼 제가 아마 모자 벗은 모습을 본 사람은 극히 일부가 아닐까 저도 못 싶을 봤습니다. 정도로 다 이유는 있지만 못 봤어요, 참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쇼핑은 아까 이제 쇼핑 얘기했는데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그냥 쇼핑도 가가지고 무조건 살 수는 없잖아요. 내 나름대로 컨셉을 좀 정하고 뭐 가을 남자야 아니면 겨울 뭐 동화처럼 뭐 겨울 남자야 뭐 목도리 두르고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 있고 거기에 맞는 옷을 가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살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조차도 어떻게 구성을 할까 어떤 컨셉을 할까 고민이 되는데 혹시 그런 거를 좀 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이냐를 계속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컨셉을 만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 PT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보시면 먼저는 사실 제가 굉장히 약식으로 갖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네.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먼저 만나는 사람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는 자리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인상을 주고 싶은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네. 나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면 주고 싶은가. 좋을지를 네. 먼저 연상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나만의 컨셉을 잡는 거죠. 나는 오늘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 싶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가을 남자이고 싶어. 이렇게 체크하실 네.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잘 떠오르지 않는다 하시면 닮고 싶은 모습의 롤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롤 모델 그것도 네.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드라마의 어느 장면에 나왔던 누구 요렇게 하셔야지. 나는 이병헌 이렇게 하시면 이병헌이 맡은 어마어마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많죠. 근데 그거는 얼굴이 잘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 컨셉들이 왜냐하면 그 배역에 맞춰서 컨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배역의 그 배우가 입은 그 옷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컨셉을 만들 때 그 배우들을 체크해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좋아하는 배우는 김혜수야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김혜수의 어떤 배역, 김혜수의 어떤 모습이 좋았는데 약간 이런 것들까지 넘어가야지 내 롤모델을 정확하게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미지 언어가 써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들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형용사들 중에서 내가 오늘 특별히 표현하고 싶은 아니면 내가 그 회사에서 표현하고 싶은 나, 아니면 내가 이번 소개팅에서 표현하고 싶은 나, 이번에 모임에서 표현하고 싶은 나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형용사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매우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비슷한 언어들을 체크하실수록 내가 그만큼 강렬하게 그 상태를 원한다라고 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또 느낌이, 내가 이런 걸 원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그냥 내가 감각적으로 아는 것과 단어로 아는 거는 매우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브랜드를 만들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이게 눈에 띄는 단어가 몇 개 들어오는데 고상한, 고상한. 지적인, 그쵸. 훌륭한 그런 것만 들어오네요. 그쵸, 예. 맞아요. 저기 밑에 로맨틱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잘 안 그쵸.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사실 그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포기하시고 지금 훌륭한 고상한을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나이대별로 좀 다르고요. 상황별로 다르고 네. 이 성별로 당연히 다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들을 가지고 중요한 자리에 갈 때마다 체크를 해보신다면 좀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라는 진짜.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좀 전에 체크하셨던 그 형용사들이 여기에 거의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지성적인이라던가 네. 이런 고상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셨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 가깝죠. 그래서 이 좀 더 하드하고 쏙 쿨한 느낌들을 필요로 하신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축이 어디에 더 가깝냐라는 부분들인데 쿨 쪽보다는 하드한 쪽에 좀 더 가깝죠. 네. 그래서 컬러감들도 좀 더 짙은 컬러들이 많이 들어가고 실루엣적인 부분들도 소프트한 느낌은 곡선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곡선의 느낌이 아닌 하드한 느낌. 직선적인 느낌. 그래서 같은 자켓이어도 몸의 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직선적인 느낌들을 좀 활용해서 이 하드한 느낌들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다. 스타일링을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프트하고 하드한 느낌들이라던가 뭐 웜하고 쿨한 느낌들을 지금 이후에 사진 자료들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네, 제가 패션 컨셉을 정했다면 이제 패션 언어로 표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옷의 실루엣과 컬러, 소재들이 결국은 착용자의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아까 이야기한 이 하드한 느낌하고 소프트 여기 나와 있죠. 보시면 이 하드는 몸의 곡선을 가리는 실루엣이에요. 직선적이죠. 이 하드한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몸은 다 곡선이에요. 다 로봇처럼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 곡선인데 그 곡선을 얼마나 가리느냐.
가 바로 이 하단 느낌들을 더 강화시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드릴 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수트를 입고 왔거든요. 이거는 제가 전략적으로 입고 온 거죠.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자리에 가야 된다. 만약에 뭐 남자친구가 데이트를 한다. 뭐 하시면은 그럴 때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들을 주시고 내가 오늘은 좀 더 직선적인 느낌이 필요해. 나는 좀 더 가서 나의 전문성을 드러내야 돼 하면은 이제 좀 직선적인 느낌들을 의상에 표현하시는 거죠.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곡선이 예측하기 쉬울까요? 직선이 예측하기 쉬울까요? 직선이 예측하기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직선이 그 곡선은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선들이 주는 느낌은 좀 더 안정감, 신뢰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황에 맞게 이걸 체크해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직선적인 느낌들이 다 이런 실루엣에서 나옵니다.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남성분들의 이 비즈니스 수트를 뭐 전투복이다, 비즈니스 전투복이다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성분들도 이렇게 직선적인 느낌들이 오고, 그리고 제가 여성 CEO분들을 컨설팅할 때도 뭐 중요한 자리에, 매우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가면은 치마 정장은 입지 않아요. 여성성이 드러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곡선을 다 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프트한 느낌들도 바로 이런 느낌들, 몸의 곡선을 강조하거나 곡선을 떨어지는 느낌들. 보시면 소재감 자체가 좀 다르기도 해요. 이 팔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들, 손목이 보이죠? 이런 목선들이 다 보이는 거, 이렇게 라인이 보이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소프트한 느낌들이다. 그래서 뭐 여성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스를 만들기도 하고 러프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곡선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신발도 그 실루엣을 맞춰주셔야지, 좀 더, 희한하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촌스러운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은 사실, 실루엣에 통일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신발까지 실루엣을 통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성화들도 보면은 사실 그 앞에 리본이 달려있거나 앞코가 둥글거나 이런 것들 다 곡선의 느낌들을 더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선적인 느낌들을 같이 가는 것도 좋고요. 네. 사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해요. 내가 어떤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느낌을 줄 때는 더 이런 실루엣들을 섞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와 상의를 하시고 하시면 더 좋겠다. 네, 확실하게 변화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신발들을 좀 보셨고요. 그 다음은 이제 컬러예요. 우리 요새 컬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퍼스널 컬러 중에 이제 4계절 컬러들이 있는데 저는 이 4계절 컬러들 중에서도 이 쿨톤과 웜톤으로 나뉘어지는 이게 계절로 나뉘어지거든요. 예능 방송을 보니까 네. 이제 자기 컬러를 찾는 거 되게 희한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컬러를 이렇게 같이 돼가지고, 네네. 선을 이렇게 대면서 매칭을 하니까 얼굴색이 네, 맞아요. 되게 착시 같기도 한데 얼굴색이 변하더라고요. 그냥 네, 단지 컬러를 그쵸, 이렇게 그쵸. 됐는데 그거 보면서 야, 저게 보여지는 저 사람이 맞는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저 그걸 보면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좀 이렇게 어두운 톤보다 오히려 흰톤이 더 얼굴이 훤해 보인다. 원래 얼굴이 좀 허여니까. 네. 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보면서 컬러도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이 사계절 다 힘드니까 이제 가을이 오니까 가을에 대한 톤으로 약간만 그걸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들은 컨셉 컬러 좀 이어가지고 네. 내가 어떤 컨셉이냐에 따라서 이 컬러감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로 이 PT를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퍼스널 컬러가 존재하거든요. 네. 고유의 가지고 있는 신체색과 내가 입는 옷의 색상이 맞아 떨어질 때 더 좋은 시너지가 난다라는 이론인데요. 네. 막상 근데 옷을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컬러를 세세하게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더 쉽게 내 컬러가 잘 맞는다라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까 해요. 네. 보시면 지금 제가 쿨 베이스와 원 베이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맞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옷들을 가지고 좀 조명이 좋은 곳 있죠. 그런 네. 뭐 조명이 좋은 곳, 햇볕이 들어오는 창가에 거울을 놓으시고 거기서 한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옷들을 한번 대보시는 거예요. 한번 대봤는데 내가 이
요 팔자주름이 더 진해지거나 다크서클이 더 진해지거나 얼굴 라인이 더 어두워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그게 바로 퍼스널 컬러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옷들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컬러, 이 컨셉 컬러 자체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가을 컬러는 가을에 좀 더 차가운 바람이 쌀쌀하게 불기 시작하는 그때, 네. 그리고 단풍이 지기시는 그때, 약간 고독하고도 약간 외로운 느낌들도 드는 그때 남자의 컬러. 네, 저군요. 네, 그때 이제 요런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내가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 할 때는 이런 가을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쨍한 느낌을 주고 싶다, 내가 좀 더 분명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면 겨울 컬러를 활용하시는 거고, 네. 여름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바다, 푸른 바다에 약간 그레이시한 느낌들이 들었을 때 여름 컬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차분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할 때 이런 쿨 컬러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 여름 컬러를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봄이다 하면은 좀 더 화사한 그런 봄에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을 생각하시면서 봄의 컬러를 활용하실 수 있겠죠. 표현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어두운 컬러들이 바로 요쪽이 바로 어두운 컬러고요. 네. 좀 더 밝은 컬러다 하면 요쪽이겠죠. 이게 명도로 또 나눠지고 있는데 이 순색에 이것들이 섞여 있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따뜻한 차가운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실 때는 요런 저명도에 좀 더 가깝고요. 우리의 하드한 느낌들. 그리고 내가 고명도일수록 좀 더 소프트한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이런 하드한 느낌들, 좀 더 분위기 있는 느낌들이 더 필요해 하시면 이쪽 컬러들을 활용하시죠.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켓류가 거의 이쪽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도 좀 더 차분하고 우리가 컬러에 따라서 감정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좀 차분할수록 믿음직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컬러는 사실 다 요 정도에 해당해요. 근데 여성분들 좀 더 자유로우시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 활용을 쓰시는 거죠. 내가 TPO에 맞게 나는 요번에 비즈니스 상황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야 이러면 나를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좀 더 그 차분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게끔 요 컬러들을 활용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명도에 따라서 나는 요번엔 좀 더 그 유쾌한 사람이고 싶어 하시면 또 이쪽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선 이분들의 초상권을 위해서 제가 머리만 이게 따왔는데, 초상권 때문에 제가 놓으신 거구나. 예. 네. 따왔는데 이게 다 그 당마다의 그런 색깔인 거잖아요. 예, 컨셉 안 봐도 컬러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컨셉 컬러들을 활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1대1로, 저도 컨설팅을 갈 때 1대1로 하게 되면 좀 더 부드러운 컬러들을 많이 입는 편이에요. 왜냐면 상대방이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저한테 이런 맡겨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상대방이 안심할 수 있게끔 나는 당신을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컬러들을 좀 활용하고요. 그리고 좀 강의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분들 앞에 서기 때문에 좀 더 짙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짙고 수트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제가 아까 컬러가 요새 유행이라고 하셔서 컬러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옷이 컬러로만 되어 있지 않은 게 함정이에요. 그쵸? 소재마다 다르고, 같은 컬러여도 소재에 따라서 어떻게 구현해내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블랙이어도 가죽 자켓의 블랙과 수트의 블랙 좀 다르고요. 그 블랙에 미세하게 뭐가 섞인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배색의 느낌, 이럴 때마다 다 느낌이 다르거든요. 광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 같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이 따뜻한 느낌들, 어둡고 이런 유광일수록 드레시한 느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고가의 수트들을 보면 좀 살짝 광이 돌거든요. 아시죠? 그리고 좀 더 내가 소프트한 느낌들을 주고 싶다 싶으시면 좀 무광의 이런 소재감 자체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니트일수록 좀 캐주얼한 느낌들이 더 배가 되고, 이런 니트가 수트처럼 그런 각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프트한 느낌들을 강화시킨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활용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좀 내가 컨셉에서 어떤 옷을 사야겠다라는 데 좀 더 디테일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고 되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채색. 네, 흰색 맞아요. 아니면 검은색. 뭐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은 참 희한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복장 맞아요. 자유화나 네, 기업에서도 그쵸. 꼭 이제 정장이 아니라 이제 좀 캐주얼 복장으로 바뀌면서 색깔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아직은 이제 컬러에 대해서 약간 좀 과감하지 못한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완전 옐로우라 뭐 그쵸, 아니면 그쵸. 레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쵸. 그런 나라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게 시대적으로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세대가 바뀌면서도 그게 많이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체형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뭐 사실은 체형이 이렇게 아주 훌륭한 편은 아니에요. 뭐만 입어도 자꾸 배만 쫄티가 되는 거 좀 안타까움이 좀 있긴 하는데 어떤 체형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나라 체형들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체형 같은 경우 왜 서양 같은 경우는 체형이 그 힙 쪽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많잖아요. 서양 쪽 체구에는 대체로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사실 배가 많이 나와 있는 체형들이 사실은 또 많아요. 뭐 그런 체형들이 있는데 그런 체형별로 좀 그런 것들을 좀 감추고 싶잖아요. 그거를 뭐 패션으로도 옷으로도 좀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팁이 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그쵸. 제가 네, 사실 제가 제일 듣고 싶어요. 네, 맞아요. 이게 착시 효과를 저는 옷으로 주기 때문에 그 가끔 여성분들이 오시면 다이어트하고 쇼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러지 마시라. 지금 입을 옷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물론 짧은 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그렇고 그리고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잘 활용해 내야지 그 만족이 되지 않거든요. 사실 다이어트가 돼도 다이어트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되지 않는 이상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불만족한 상태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순간 더 그 슬림해 보이는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 알려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 서양 문화권과 우리 문화권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 인종 자체로도 좀 체형이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이 체형의 얘기가 또 엄청 길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약간 포인트라고 한다면 착시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로 시선을 올리느냐. 착시는 시각을 이제 혼돈시키는 거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내 시각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곳으로 시각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신 있는 곳이 얼굴이다. 이러면 얼굴로 모든 시선이 다 가게끔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대표님도 얼굴이 제일 자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품들이 모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렇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밝은 컬러예요. 포인트 컬러거든요. 밝은 컬러보다 포인트 컬러. 그 전체 옷의 면적 중에 가장 작은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포인트 컬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입으신 거 보시면 자켓에서 화이트 컬러가 조금 보이죠? 그럼 저기가 포인트 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 컬러를 어디다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다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시선이 글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시선을 위로 올리시게 된 거죠. 그리고 액세서리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의외성을 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자켓에 직선 가득한 자켓에 지금 부토니에 작은 단추가 있죠. 저 옆에 있는 작은 단추가 그 네.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선이 절로 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선을 어디로 모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포인트 컬러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의외성을 하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액세서리 그리고 여성분들은 맨살이 좀 약간 시선을 당기거든요. 그래서 시스루 옷이라던가 아니면 좀 파인 옷 아니면 요런 데 있는 그런 시선들이 요런 데 이렇게 파이거나 이러면 이쪽으로 시선이 다 가거든요. 그래서 요런 맨살을 잘 활용하셔서 약간 내 얇은 쪽을 많이 보여주시는 거 발목, 손목 이런 걸 보여주시면 전체적으로 발목이 얇네가 아니라 늘씬하네 이렇게 느낌이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슬림해 보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곡선 실루엣보다는 직선 실루엣을 활용하시는 게 더 슬림해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좋은 착시, 네. 그다음에 어딘가 시선을 끌 수 있는 포인트 네, 이런 네.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저는 사실은 아까부터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더 다음에 좀 네. 시간을 만드셔가지고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뭐 좀 옷도 좀 준비하고 이래서 네,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구매하는데 또 자신의 매력을 잘 못 찾을 때 이럴 때는 앞서서 말씀드리신 스타일 브랜딩 랩 대표이신 최지 대표님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댓글에다 남겨주시면은 아마 네, 연락드릴 제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댓글로 다른 질문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직접 댓글에 답변을 달아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절이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이제 넘어가는 계절입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낮에는 아직은 조금 덥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간단한 외투 정도는 좀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또 감기나 이런 환절기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외투도 좀 자기에 맞는 그 색깔이나 컬러를 좀 생각을 하셔서 구매해가지고 입고 다니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꼭 다음 기회에 좀더 네, 제가 좀 할 더, 말이 예. 너무 많은데 네. 너무 압축하는 바람에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냥 저는 빠지고 아예 그냥 그거로 좀 강연할 수 혼자. 있는 그런 컨텐츠도 한번 준비해 보면 아, 네. 어떨까 저 생각이. 저 투머치 토커입니다. 예. 꼭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도 그래서 저기 있는 PD분을 한번 모델로 세워가지고 하는 피디님 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다들. 예,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를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